연말, 연초에 이제 한번 출렁했다가 지금 또 살짝 거래량이 좀 나왔다가 또 다시 또 조금 주춤하는 이런 현상들이 2008년도에 왕창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했을 때 2009년에 또 막 규제를 막 풀어서 반짝 또 올랐다가 쭉 장기적으로 좀 빠졌지 않았습니까? 2013년, 14년, 뭐 15년도까지. 그래서 그때처럼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2008년, 9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은 좀 다른데요. 네. 수도권은 이제 누적 공급량이 쭉 돼가지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벌어져 있었고요. 그때 전세가율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30몇 %였고 경기도하고 인천도 거의 40% 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때는 금리가 올라서 위기가 터지니까 금리를 급하게 내렸고요. 지금 거꾸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급하게 내리니까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리바운드를 했어요. 리바운드 했는데 그 왜 안 됐냐면은 그때는 전세가율이었어요. 전세가율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벌어졌다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공급이 누적돼서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전세가율이 좀 더 높은 상황이 있고 또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낮게 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는 굉장히 높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폭등을 그 임대차 3법 때만 했죠. 고전에는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이번 시기에 이번에 하락할 때 다 반납했어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네. 이게 지금 75년부터 있거든요. 우리는 87년부터 있는데 패드가 더 빠르죠, 그죠? 이게 실질 가격을 갖다가 명목이 아니고요. 실질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에요. 변화율. 상승률이죠. 우리가 70년도에 변동률이 굉장히 크죠. 그때는 경제 승률도 크고 주택 수요도 많고 하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격동의 시대. 그죠? 주택 수도 부족했고 30몇 %까지.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 명목이 아니고 실질이에요. 빼고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경제가 이제 계속 낮게 성장하듯이 얘도 천천히 이제 변동성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수렴하네요. 네, 이렇게. 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승률도 떨어지잖아요. 눈덩이가 작을 때 크게 구르잖아요. 빨리빨리 구르고 크면 천천히 구르잖아요. 경제 규모가 크면은 빨리 못 구르잖아요. 성장은 둔하듯이 우리 주택 시장, 주택의 규모, 우리 총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은 얘도 천천히 굴러요. 사람이 인식을 못하죠. 그냥 1억에서 2억 될 때는 금방 갖는 거고 2억, 4억 때도 좀 더 늦게 갔는데 근데 배로 올랐지만은 네. 더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승률 자체는 낮아요. 낮게 갔나. 여기서 보면 2000년 들어서는 변동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에요. 이게 내가 했잖아. 최악의 정책이 나왔다 했잖아, 그때.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 최악의 정책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실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게 지금 다 반납했어요. 산을 만들어놨네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과거를 돌려난다. 과거의 변동성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이었습니까? 네. 이게 아파트만 한 건지 다 한 건지. 이게 전체 주택이에요. 실제 주택이에요. 리얼. 아파트가 빼면 이거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2020년도에 금리가 0.5였고요. 네. 21년도에 우리 할 때 금리가 올랐어요. 오르면 금리가 올라면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올라는 거는 임대차법 전세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금리의 변동보다 전세의 변동이 더 크니까 이 금리의 영향을 그냥 묻혀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린 거거든요. 크게 올린 거죠. 50bp. 50bp 올린 거니까. 이때 0.5에서 50bp. 네, 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통계가 좀 늦게 나오는데 얘도 네. 이게 지금 다 반납했죠. 그러네. 매가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얘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대비 지금 집가가 많이 올랐냐. 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납을 했으니까. 네. 근데 남 물가는 지금 안 내리고 있잖아요. 뭐 가보면 수포에 가보면 물가가 그대로 지금 많이 올라 있다고 안 내리고. 네. 라면 뭐 몇백 원. 네. 정부에서 막 내리라고 막 해도 몇백 원 내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값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리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와서 나중에 이거 없었으면, 이거 놔뒀었으면 만약 금리가 하면 계속 있었으면 얘가 엄청난 거품을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뒤에 어마어마하게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임대차 3법은 뒤에 많이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다 해소하고 하거든요. 금리가. 지금에 있는 우리 주택시장에는 가격은 정말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보는 판단은요.
가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가격적으로 지금 거의 작년부터 가격은 다 바닥이다. 가격은 상승은 그건 두 번째 치고 가격은 바닥이니까 실수요자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실수요자는 그냥 상승은 관계없이 그냥 가격은 바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이에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실질 이제 우리가 물가 올라가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금리에도 반영해야 되고 우리 소득도 반영하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맹목으로 우리가 10억에서 20억 됐다. 말이 되냐? 말이 되냐? PR이 뭐 10에서 20이 됐다. 미친 거 아니냐? 주택가격 부담지수 봐라. 봐라. 뭐 이런 논리를 들어가는 거죠. 월세로 하면은 내가 부담한 비용 똑같죠. 만약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내가 대출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살 때 100만 원을 정도로 그 금리를 예상하고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그게 지금은 금리가 이제 3분 1토만 나서 그죠? 똑같이 100만 원을 갚으면은 지금 가격은 3배잖아요. 10%가 3.3% 된 거잖아요. 네. 내가 10%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계획을 세가지고 10억인데 지금 얘가 3.3% 된 거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 똑같아요. 그죠? 비용은, 이자 비용은. 근데 얘가 30억인 거예요. 내년에 30억까지 간 거예요. 금리에 의해서. 물론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위기가, 이제 얘가 이제 출렁이면서 위기가 오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제 금리가 계속 우리 이제 어떤 성장률을 함께 하락했잖아요. 그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단지 명목상 올랐던 걸로 비싸다 이렇게 가. 근데 소장님은 서울 기준으로 해도 작년부터 지금이 바닥이다, 아직도 바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 서울도요? 네. 오. 가격이 다 해소돼. 유튜브에 엄청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전문가분들하고는 의견이 완전 상반되는. 뭐 20% 더 내린다 이런 분도 있는데 가격 한번 보세요. 더 내릴 게 있는가요? 더 내리면 엄청 기회죠.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지금 PIR이 지금. 아이, 그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박을 2만 원 팔고 있었어요. 네. 농민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네. 와, 우리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수박을 2만 원에 파냐? 수박이 우리 소득 대비 이거는 10,000원 해야 된다. 그럼 10,000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되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2만 원 안 사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10,000원에 올해는 손해보고 팔아요. 그분은 2만 원 돼야지 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안 짓죠. 한 해, 두 해는 우리가 싸게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는요, 물건이 안 나온다고요. 없어져 버리죠. 주택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렌트비로 비용으로 해야 되고, 한쪽에는 수익으로 해가 두 개 같은 성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안 사면은 가격을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첫 해에 내려요. 몇 해는. 근데 뒤에는요, 수익 나올 때까지 아무도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수익을 맞춘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공급을 해라는 얘기고, 하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멈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생산자한테? 네, 생산자 멈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갖다가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걸 균형을 맞출 수 없거든요.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놔두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게 계속 균형을 맞춰간다고요. 그게 뭡니까? 변동성이잖아요. 그 변동성을 정부에서 낮춘 역할을 해야 되지, 매가 자체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변동성 높이는 정책 자꾸 하다가 임대차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변동성을 낮추는 공급을 우리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푼다거나, 어떤 지역에 우리가 공급이 얼마 정도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해서, 네. 어떤 쿼터를 만들어서, 만약 대구가 2만이 필요하면 2만 넘게 공부하면 멈춰버리고, 만 정도 공부하면 공급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성을 낮춰야 되거든. 그러면은 매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그러네. 그런 걸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 정책을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냥 가격만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공부 안 해버리잖아요. 당장은 하락하기 때문에 좋죠. 그럼 몇 년 뒤에 또 그렇게 난다. 그렇게 이게 반복된 시장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변동성이 이렇게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첫 번째. 근데 정부의 역할은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우리 적폐 말고, 네.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서울 집값이 네.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집값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제가 보면 무리 있고요. 소득이 작은 분들도 지금 금리가 낮으면은 그분도 금리가 낮다는 거는 돈을 빌려서 장기로 갚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시장에서. 금리가 높다는 거는 빨리 빌려서 빨리 갚아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낮게 되게 되면은 소득이 낮는 분들도 그 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사서 장기로 갚는 거예요. 50년 네. 주담대 출시한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미국 보게 되면 30년, 40년, 50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갚으면 뭡니까? 내 월급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렌트비를 판단하는 게 좀 좋고요. 소득 대비 렌트비. 이게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매가를 만드는 시장의 구조가 우린 전세고 다른 나라는 월세예요. 매가 많이 달려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과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근데 미리 선행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게 뭐냐면은 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월세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 매가로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가가 높게 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시장이 나쁘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욕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렌트비 얼마 내는지 아세요? 꽤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얼핏 알기로는. 네, 유수의 66.7% 냅니다. 3분의 1 냅니까? 3분의 1을 내고 있어요. 내 소득의 네, 지금 나와 있는 절반도 아니고. 와. 그게 폭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심각하다. 네, 내 소득의 66.7% 내고 있고 평균이 30%예요. 30%도 사실 엄청나죠. 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죠? 이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6년에는 18.7에서요. 임대료 비율이에요. 네. 2021년에는 15.7이에요. 더 떨어졌죠. 부담이 덜어진 건가요? 네, 더 떨어졌죠. 0.3 정도? 네. 내 소득이 늘은 것에 비해서 내 소득 대비 임대료, 월세는 더 떨어졌다고요. 이게 21년 자료인데, 물론 22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 늦어요. 이게, 코시스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 15.7이에요. 전국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다르죠. 이 국가 통계인데, 이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유튜브에서는? 네. 광역시는 14.4, 도는 12.6. 돈은 그렇다 치는데 수도권하고 광역시도. 네, 수도권도 17.8, 내 소득의 17.8을 월세로 내는 거예요. 20% 정도. 네. 이게 지금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가 있어요. 뉴욕은 66.7%. 뉴욕은 좀. 미쳤죠. 네. 살겠어요? 뉴욕은? 그러니까 거기는 막 연봉 몇십만 달러 받아도 막 거의 다 임대료 다 내고 없다 하잖아요. 맨하탄에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 가서 월세 내면 대빵이죠. 그럼 미국을 투자해야 됩니까, 소장님?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미국에는 투자자도 고정금리를 줘요. 얼마나 좋아요? 투자자 리스크가 없잖아요. 미국은 투자자한테도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대요. 다이애나 킴.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리스크가 정부가 안 지잖아요. 임대에 대한 정부가 한 거. 네. 투자자한테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는 정부가 세금도 다 걷어가잖아요. 네. 어떻게든 그냥 뜯어내려고. 100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막. 전혀 다르죠. 시장을 보는 관점이. 네, 이게 참 우리 선진국하고 다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근데 진짜 월세 투자, 미국 얘기 나왔는데 월세 투자로는 진짜 미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죠.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변호사님 말로는 매가 대비 한 8%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은 빼야 되겠죠. 비용 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훨씬 낫잖아. 우리 강남의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 2%? 1%? 1.몇에서 2% 사이에요. 그 매가가 엄청 거품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거품이 아니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빌딩 중개하시는 분 식사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빌딩도 그래요. 강남 빌딩은 수익 1%, 2%밖에 안 나와요. 네, 딱 1% 안 나와요. 네. 1%. 매가 그물같이 올라간 거잖아. 아파트도 똑같다니까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위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위험하고 상품에 대한 위기 말하는 거죠. 그 지방 가게 되면 수익이 높고요. 강남은 수익이 낮아요. 지방의 수익률 좋다. 지방 막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익이 무조건 좋다, 좋은 건 아니고, 네가 리스크 많이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수익 내면 그거 리스크를 안고 그냥 수익 내는 거고, 그런 건데, 수익 낮다고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죠. 금융상품 중에 리스크 큰 거 수익 높죠, 당연히. 적금 낮고. 선물 옵션. 그죠. 그런 거 수익 높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시장이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다고. 지금. 얼마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요. 충분히 임대차 3법에 나왔던 그런 어떤 고평가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해소됐다. 네.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